그럼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북광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돈다 하십니다. 그럼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돈지 아십니까? 적도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돕니까?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더워서 돌아버립니다. 사진에 눈이 빨갛게 나왔네?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쌈이! 궁금해요, 참되거나 바르거나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한이 없으나 잘한다 재미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신 여러분의 은혜는 한이 없군요.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우리 은빈 양? 쌈이 아저씨, 카메라로 사진 찍었는데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군요. 그렇다면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자, 제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진이나 촬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카메라의 기원은요 옛날로 넘어가가지고 카메라 옵스큐스라는 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을 해냈는데요, 근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일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카메라의 경우에 183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으로 시판이 됐다고 그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1884년에 프랑스의 제2 이서먼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롤 필름을 개발했다고 그러고요, 그 롤 필름을 가지고 만든 카메라가 1888년에 처음으로 시판이 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동 카메라의 경우에는요 1990년경부터 일반화가 됐다고 그러고, 즉석 카메라인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경우는 1947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됐다고 그러지요. 됐나요? 아저씨, 제 말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어쩐지 얘기하면서 좀 불안하다 싶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요? 사진에 눈이 빨갛게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사진이 눈에 빨갛게 나오는 건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술을 잔뜩 퍼먹었던가, 하나는 눈이 놀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사진기 플래시를 터뜨릴 경우에는요 안구가 놀래가지고 안구에 있는 실핏줄이 그대로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미리 사진을 찍기 전에 플래시를 두세 번 터뜨려줘가지고요 눈이 적응을 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제 됐나요? 그럼 사진에 이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요 사진 찍을 때 눈 감지 말고 머리 크면 뒤로 가세요. 이게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게 또 있는데요. 또 뭐가 있는데요? 사진 잘 찍는 법 좀 알려주세요. 사진을 잘 찍는 법이라. 사진을 잘 찍는 법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구도에 대한 간단한 상식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장 좋은 구도는요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앵글을 잡아가지고 찍어주는 게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온다고 그래요. 반대로 사진을 아래에서 위로 찍게 되면요 사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위에서 아래로 앵글을 잡아가지고 찍어주게 되면요 다리도 짧아 보이고 시선도 불안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장훈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이제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좋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다리가 길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다리가 길어 보입니까? 대바지 입으셔잉. 아주 우리 은빈 양이 재밌는 얘기 해줬으니까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사진빨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화장빨이 중요하고 배우들의 경우에는 조명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아저씨같이 특이하게 생긴 사람은 무슨 빨이 중요한지 아나요?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아시는 건요 이렇게 생겼으면 말빨이라도 좋아야 돼. 될 거예요. 근데 슈퍼모델이 되려면 키가 아주 커야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 키가 쑥쑥 클까요?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쌈이! 궁금해요, 쌈이! 꽃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망토를 두르고 수다 떨자 한판 이빨이 남아나질 않겠군요. 우리 은빈 양이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쌈이 날씨, 저는요 슈퍼모델이 될 건데요. 그런가요?
어떻게 해야 키가 쑥쑥 커요? 오늘은 키 크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군요. 자, 그럼 오늘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들은 보통 키는 100% 유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전적인 영향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는 이 후천적인 영향으로 키가 크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이 키가 크는 어떻게 키가 크게 되게 되냐면요. 관절 근처에 있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장판에서 뼈를 자라게 하는 성장 호르몬이 작용해서 키가 쑥쑥 크게 되는 건데요. 이 성장판은 20살 전후가 되면 다치게 돼가지고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사춘기 때 키가 많이 자란다고 그러는데요. 이때 키를 많이 키우려면은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탄산음료 같은 거는 먹지 말고요. 단백질하고 칼슘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뭐냐? 사골국 우유, 멸치, 콩, 버섯 그리고 녹황지 채소를 꾸준하게 먹어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25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쭉쭉 자란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꼬고 앉게 되면 척추에 무리가 가가지고 키가 안 자라니까 항상 바른 자세로 앉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꾸준하게 잠을 자줘야 된다고 그러고요. 몸이 아파도 키가 안 크니까 항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키 크는 다른 방법은 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그걸 알면 내 키가 이 모양이겠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뭐가 그래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무릎이 아픈데 우리 엄마는 키 크느라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는 맞아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대수롭게 앉혀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뼈의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자랄 나이에 뼈가 아픈 거거든요. 이럴 땐 단백질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지 성장통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됐나요? 그렇구나. 그럼 이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져서 아픈 것을 성장통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위로 안 크고 옆으로 크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옆으로 크는 통을 뭐라고 합니까? 오동통입니다. 그렇다면 오동통보다 더 뚱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드럼통 됩니다. 자, 키 작다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고민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키가 안 클 키가 더 안 큰다고 그러거든요. 항상 키 큰다고 그러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밝고 건강한 생각 가지고 키가 더 큰다고 그래요. 키 작다고 불행하고 키 크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어린이날 선물로 강아지를 사주신다는데 어떤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일까? 수다맨한테 물어봐야겠다. 수다맨! 궁금해요, 푸른 산은 아름답구나. 푸른 산 허리에는 구름도 많다. 나불나불 수다맨은 말도 많구나. 수다맨 허리에는 군살이 전혀 없어요.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우리 은빈 양? 수다맨 아저씨,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럼 어린이날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그렇다면 어린이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린이날은요,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1924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요, 색동이를 중심으로 처음에 제정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1927년부터는 5월 첫째 주 일요일을 갖다가 어린이날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오다가요, 1939년에 일제 억압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1946년에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해오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그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이 공휴일이 된 건 1970년부터라 그러지. 됐나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닌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요, 웃는 얼굴로 넘어가도록 해요. 그럼 뭐가 궁금한 건데요? 아빠가 어린이날 선물로 강아지를 사주신다는데 어떤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예요? 어떤 강아지가 좋은 강아지냐고요? 대소변 잘 가리는 놈이 좋은 놈이에요. 알았어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강아지는 품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선 코끝이 촉촉하고요. 그리고 털에 윤기가 자르르르 흐름과 동시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면 눈동자가 크고 맑은 녀석이 아주 건강한 녀석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설명이 됐나요? 네. 근데 감기도 아닌데 왜 강아지 코는 항상 젖어 있는 거예요? 강아지 코끝이 축축한 이유가 궁금한 거군요. 강아지의 코끝이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는 후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강아지는 시력이 나쁠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후각에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가 축축하게 젖어 있어 냄새 입자가 오래 붙어 있어가지고 냄새도 잘 맡을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후각에 관한 게 있기 때문에요. 강아지는 우리 인간보다 후각이 자그마치 100만 배나 더 발달이 돼 있다고 그러지요. 됐나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코가 젖어 있는 것은 후각과 관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냄새를 잘 맡는 가장 축축한 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축축한 개를 뭐라고 합니까? 그건 코올리개입니다. 아이고, 아주 재치 있군요. 그렇다면 아저씨도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아지의 코끝이 촉촉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강아지 코끝이 촉촉한 줄 아나요? 그게 뭔데요? 강아지의 코가 말라있게 되면요,
코딱지 생기잖아요. 강아지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재밌지 않나요? 저희가 이 생각하면서 무지하게 웃었. 어린이날 지저분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어린이날 즐거우셨으면 어버이날 효도들 하세요. 엄마랑 아빠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 다치면 어떡하지?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쌈이! 궁금해요, 쌈이!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말 많은 수다맨이 동그란 무대 위를 앞머리 한 가닥 휘날리면서 뛰어왔어요. 은빈양이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쌈이 아저씨, 저요 엄마랑 아빠랑 등산 가기로 했는데요.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다치려는 것보다는요, 다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자, 말을 잘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산에 놀러 갔을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벌에 쏘이는 경우인데요.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요, 벌에 쏘이게 되면 심하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벌에 쏘이지 않으려면 벌을 자극하는 요란한 색깔의 옷을 입지 말고요, 향수 같은 거 절대로 뿌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그래도 이놈이 벌이 쐈을 경우에는요, 우선 벌침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핀셋으로 뽑아내게 되면 독을 짜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전화카드 같은 거 밀어가지고 빼내면 되겠는데요. 전화카드 밀어를 빼고 난 다음에 부어있잖아요. 이럴 때 얼음찜질해가지고 붓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스테로이드 연고로 발라가지고 병원으로 가면 된다 그러고요. 다음으로 뱀에 물렸을 경우가 있는데요, 뱀에 물렸을 땐 이빨 자국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뱀에 물린 자국이 말발굽 모양이면 이거 독이 없는 뱀이 되겠고 삼각형에 두 개의 점이 있으면 독이 있는 뱀이거든요. 그 독사에 물렸을 경우는 독사에 물린 상처를 갖다가 심장보다 낮게 한 다음에요, 1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이걸 고무줄이나 손톱을 꽉 묶어가지고 그 물린 지 15분 이내에 입으로 독을 빨아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입으로 독을 빠른 사람 입안에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넘어지는 그렇게 피가 많이 날 경우에는요, 다음에 상처를 갖다 하면 심장보다 더 높게 해준 다음에요, 얼음찜질을 해주면 피가 빨리 응고가 된다고 그러지. 됐나요? 그런데 왜 요란한 옷을 안 입어야 벌이 안 쏘여요? 요란한 옷을 입게 되면요, 벌의 눈에는 그게 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옷이 없더라도 따라다니겠네. 띠리리. 원래 그 생긴 것 갖고 잘난 척하는 법이 아니에요. 아저씨 봐요, 얼마나 겸손한가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근데 뱀의 독이 짠하다가요. 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뱀의 독을 짜내다가 이게 빨아내다가 삼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약간 쌉싸름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삼켜도 괜찮은 게요, 저희 독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위산에서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위로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독이 치명적이라고 그러지요. 이제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독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인기가 많은 독이 무엇입니까? 히딩크 감독입니다. 자, 이제 이 휴가철에는 많이들 놀러를 가고 있어요. 휴가철에 놀러 가다 다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휴가 기분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비상약 준비하는 거 잊지들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보물이래요. 그럼 우리나라의 보물은 뭐가 있을까요? 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쌈이! 궁금해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라, 넓고 높고 푸른 하늘, 귀를 쫑긋 세우고 수다맨을 보라, 잘 봐라, 볼 것 없군요. 오늘은 은빈양이 뭐가 궁금한가요? 쌈이나 씨, 우리나라의 보물은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보물에 대해서 궁금한가요? 자, 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면 나라, 국자, 보물, 보자 해가지고 국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군요. 자, 우리나라 국보는 현재까지 303호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요. 자, 303호까지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20호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국보가 되겠어요. 자, 먼저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요. 국보 2호는 원각사지 십중사다. 그리고 국보 3호가 몽고안이 법주산한다. 저기 뭐 북한산에 있는 진흥원 순수비가 되겠고요. 4호는 고달사지 무도, 5호가 법주사의 쌍산성 석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6호가 중흥원 탄평리인 칠중 중앙서답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7호가 봉선 흥경사 비갈이 되겠고, 8호가 몽관이 성주산 남양산 백월 보강답이 국보 8호라 그러고요. 국보 9호는 정림사지 구층서답, 9층이 아니고 5층이에요. 5층 서답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국보 10호가 뭐냐 실상사에 있는 백장암 3층 석답이 되겠고요. 국보 11호가 몽관이 저기 미륵사지의 석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보 15호가 뭐냐 화암사에 있는 각광전원 석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보 13호가 무의사 금날전, 국보 14호가 몽관이 은혜사 거점 영신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보 15호가 뭐냐 국보 15호는 저기 안동에 있는 봉선사 극락전이 되겠고,
그다음에 국보 16호 역시 안동에 있는 신세동에 있는 7층 전탑이라고 그러고요. 국보 17호가 부석사의 석동, 그리고 18호가 부석사의 무량수정, 그리고 19호가 마찬가지로 부석사에 있는 조사당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국보 20호가 불구성의 다보탑이라고 그러지.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국보는 303호까지 있다고 하신다. 그렇다면 이번에 국보가 24개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 추가된 24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의 주역 23명의 태극 전사들과 히딩크 감독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농담이지만요,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나라 태극전사 중 2명을 합치면요, 정말로 국보가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게 누군데요? 송정국, 홍명보, 국보예요. 자, 선수들도 국보지만은요, 열심히 응원해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국보가 되겠어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화이팅이에요. 엄마가 이번 운전면허 시험은 꼭 합격하셔야 될 텐데 연 말고 합격을 빌어주는 선물은 뭐 없을까? 스타맨한테 물어봐야겠다. 스타맨! 궁금해요, 스타맨!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해도 내 쉴 곳은 여기 내 집 뿌리리. 말 많은 곳에서는 날로라 해도 내가 나불거릴 것은 여기 개그 콘서트뿐이에요.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우리 은빈 양? 스타맨 아저씨, 엄마가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시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군요. 이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거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알아보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이건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1종의 경우는 대형, 보통, 소형, 그리고 특수면허로 나눠져 있고요. 2종의 경우는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기 면허증으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이 나오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 먼저 기능시험, 학과시험, 도로주행 시험을 다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학과시험 경우에는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시험 경우는 1, 2종 관계없이 전부 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맞아 합격이라고 그러고요. 도로주행 시험의 경우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맞아야지 면허증이 나온다 그러지. 맞나요? 그렇구나. 근데요, 운전면허증을 꼭 따야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꼭 면허증이 있어야지 차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있어요. 녹차요? 둥글레차요? 저는 그런 유치한 유머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외제차예요. 그게 뭔데요? 자스민 차지. 그러고 보니까 이 수다맨 날씨가 이번 주에는 은빈 양이 궁금해하는 거 한 번에 때려 맞췄군요. 아주 기분 좋아요. 맞다.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그럼 뭐가 궁금한데? 시험 꼭 붙으라는 의미에서 어떤 선물하면 좋을까요? 시험을 붙으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해드리고 싶군요. 자,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의 선물을 알아보면요, 가장 전통적인 선물은 찹쌀떡하고 엿이 있겠고요. 그 외에 요즘에는 잘 풀라는 의미의 두루마지를 휴지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잘 찍으라는 의미의 포크하고 도끼빗을 주는 사람도 있겠고요. 잘 보라고 거울하고 돋보기를 주는 사람도 있고, 가서대라고 카스테라를 선물해주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험을 잘 치라고 해가지고 야구방망이하고 화투를 주는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전목더니까지 자잘해가지고 시험 잘 보라고 해가지고 젖병을 선물해주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이제 됐나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잘 찍으라고 포크와 도끼빗을 선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찍은 답이 꼭 맞으라고 어떤 선물을 주면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찍은 답이 꼭 맞으려면 어떤 선물을 주면 되겠습니까? 쫄바지입니다. 아주 꼭 맞습니다. 아주 귀엽군요. 그렇다면 이 수다맨 아저씨는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겠어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건요, 이 선물 같은 거는 그 의미로 받아두시고요. 노력하는 것만큼 시험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와, 우리 엄마 사진 시계인데 너무 이쁘다. 가만. 근데 시계는 왜 오른쪽만 움직이지? 왼쪽으로는 시계는 없나? 궁금해서 안 되겠다. 쌈맨에게 물어봐야지. 쌈맨! 궁금해요, 쌈맨!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버벅대고 틀려도 나는 안으로 엔진하면 다시 하지 뭐하러 울기는 아이요. 아이고,
오늘은 아주 귀여운 아가씨가 나오셨군요. 뭐가 궁금해서 저를 부르셨나요? 스타맨 아저씨, 시계에 대해 궁금한 게 시계에 있는데요. 대해서 궁금하군요. 시계라는 건요, 말 그대로 시간이나 시각을 나타내는 장치를 통틀어가지고 지금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너스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사용된 시계는 해시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해시계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시계는 물시계가 되겠는데요. 이 물시계는 세종대왕 때 장영신이라는 과학자께서 중국에서 들여온 물시계 잡고 고장이 나니까 이걸 개량해가지고 자주 더 업그레이드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1434년에 만들어진 이 시계는요, 현재까지도 아주 연구 가치가 높은 유명한 시계가 되었고, 현재 덕수궁 전시관에 가면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시계의 경우에는요, 1300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시계는 1370년에 독일인인 HP라는 사람이 만든 시계로 아주 좋은 시계가 현재 파리 대법원에 발견이 됐다고 그러지. 됐나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닌데? 괜히 핏대 세웠군요. 그럼 뭐가 궁금한데요? 시계는 왜 오른쪽으로만 돌아요? 별 쓸데없는 게 다 궁금하군요. 시계가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아마도 북반구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옛날에 해시계를 사용한다 시절에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거든요. 그걸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가 오른쪽으로 도는 걸 거예요. 만약에 남반구에 살던 사람이 시계를 만들었으면 시계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 거예요.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계가 북방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돈다 하십니다. 그럼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어떻게 돈지 아십니까? 적도에서 만들었으면 어떻게 돕니까? 적도에서 만들어졌으면 더워서 돌아버립니다. 아주 위트가 뛰어나군요. 그렇다면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게 뭔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요, 가장 정확한 시계가 있어요. 우리 은빈 양도 가지고 있는 시계거든요. 그게 뭔 줄 아나요? 그게 뭔데요? 배꼽 시계예요. 아주 꼬르륵꼬르륵 시간 맞춰서 정확하지요. 재밌지요? 바보. 애들이 더 무섭군.